저랑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치고받고 많이도 싸웠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형만큼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가 잠깐 사이가 틀어질 뻔한 적이 있었죠. 바로 저희 형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형수는 저희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형수와 저는 남녀 관계를 떠나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밤새 술 먹고 평소에 자기 방에서 단둘이 잠을 잔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 아마 친구 사이가 유지되지 않았을 텐데 저와 형수는 누구보다 깔끔한 관계였습니다. 주변에서 형수와 저희 사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저희 형을 만나면서 제가 먼저 흔들렸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저희 가장 친한 형을 불러서 같이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겁니다. 처음에는 둘이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사람 둘이 사귀게 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질투심 같기도 하고 소외감 같기도 하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기분이었지요. 하루는 제가 술을 먹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좀 심하게 놀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친하니까 그 정도의 장난은 사실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여자친구이니 이젠 제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친구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이 형수랑 사귀든 말든 여전한 제 친구이니 지금과 똑같이 친구처럼 대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술 기운도 있었고 젊은 고집도 있어서 이 일로 멱살까지 잡으며 싸웠습니다. 다행히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형수가 저희를 말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주먹다짐까지 갈 뻔했죠. 저는 제가 마치 사춘기 시절처럼 매사에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실은 제가 형수를 좋아했었는데 몰랐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수와 친할 때도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여자친구들을 몇 번 사귀어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서로 사귀게 되면서 저를 떠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형과 형수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고 이제 우리 집도 형수의 집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두 사람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 역시 두 사람의 결혼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조카가 태어났죠. 저도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매주 주말이면 조카를 보러 형네 집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형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방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형이 그 프로젝트에 매니저로 참여하게 돼 출장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형과 형수는 주말 부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복방 육아를 해야 하는 형수가 걱정이 됐는지 형은 저에게 시간 날 때마다 형수를 찾아가 보라고 하였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것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형이 하란 대로 했죠. 점심시간쯤에 형네 집으로 가서 같이 점심도 먹어주고 조카가 잠들면 제가 잠시 집을 지키기로 하고 형수는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형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진짜 고마워. 도련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우울증 걸렸을 거야. 그런데 매번 와줘서 말동무도 해주고 잠깐이지만 우리 아기도 봐주고 남편 바빠서 힘들었는데 도련님 덕에 버틸 수 있었어? 형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나도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할 필요 없어. 저는 오랜 친구가 이렇게 고마워하니 좀 어색했죠. 그리고 그만큼 육아가 힘든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형도 저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수를 찾아가 이것저것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형이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저는 종종 형네 집에 들러서 적적해하는 형수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오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이상하다니? 물론 나이 때문에 부부관계를 안 가진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냥 밤에 같이 잘 때도 좀 어색한 기분이 들어. 나랑 오빠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오랫동안 지방에 있다가 왔잖아. 거기서 어떤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형수는 형이 바람이라도 난 게 아닌지 불안해하더군요. 저는 형수를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형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형은 바람 같은 거 못 필 사람이야. 형 성격 알잖아. 그러자 형수는 자신 없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거울 보면은 내가 나 같지가 않아. 아이 낳으면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육아하느라 관리도 못해서 살은 10kg는 더 쪘어. 그런데 오빠는 밖에서 젊고 예쁘게 화장한 애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 라고 했죠. 형수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저녁 형이 일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형은 지금 회사 동료랑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저녁으로 뭘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형이 참치회 식당에 있다고 하였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 회사 주변에 참치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군데 정도를 뒤져서 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은 어떤 여성과 단둘이 참치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형에게 실망감을 느꼈고 형수가 불쌍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무턱대고 형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형이 그 여자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형을 따라갔죠. 형은 그 여자를 택시에 태우고 자신도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형네 회사 앞이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형은 알겠다고 하였고 우리는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형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형, 나 아까 형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 여자 누구야? 그러자 형은 흠칫 놀라더군요. 그냥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라 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던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그리고 나이가 어리든 적든 회사 같이 다니면 다 동료지 뭘 그렇게 따져.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수상함을 지울 수 없었고 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 물어보러 온지 알잖아.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 아니야. 정말이야. 진짜야? 근데 왜 내 눈에는 두 사람 사이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그러자 형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건 믿어줘.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난 그대로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자 그제서야 형은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더군요. 형이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갔을 때 형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그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팀원들끼리만 지내니 같은 팀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직원이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형은 팀장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때쯤 그 여직원이 형을 몰래 부르더니 형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가정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그 여직원은 오피스 와이프도 상관없다면서 적극적으로 형에게 구애를 했다 했죠. 형은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여직원이 너무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자기도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직원이 저녁 같이 먹자고 하도 졸라서 같이 반반 먹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형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말했죠. 형이 말하는 게 사실인 건 알겠는데 형이 단순히 그 여자랑 어떤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형이 그 여자랑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어리광 같은 고백을 받아주는 것도 형 잘못이야. 평소에 형수도 많이 불안해하던데 형이 밖에서 젊은 여자랑 저녁을 먹었단 거 알면
형수 기분이 어떻겠어. 형도 그 여자가 회사 동료라서 조심스러운 건 알겠는데 이럴수록 확실하게 끊어야 해. 그 여잔 계속 그럴 거란 말이야. 그 사람도 형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형이 확실하게 잘라버리는 게 서로에게 좋아.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네. 형이 독해져야 돼. 어물쩡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여자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해. 단호하게 얘기하니 형은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실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팀에서도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형과 형수는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참여한 모바일 게임이 대박을 치면서 연봉도 오르고 정말 기뻤지만 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루에 2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았죠. 제 회사는 형네 집과 가까워서 야근이 늦어지면은 형네 집에서 자곤 했어요. 그래서 형네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아침 10시가 돼서 퇴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 엄두도 못 내고 형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형네 집인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서재로 쓰는 방으로 와서 쓰러져 잠이 들었죠.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 옷이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밖으로 나오자 형수와 조카가 함께 있었죠. 저는 형수에게 물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네가 내 옷 갈아입혔어? 왜? 옷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내가 갈아입혔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간 남자 옷을 함부로 벗기고 그래. 외간 남자는 무슨 예전에 너 발가벗은 것도 봤는데 뭐. 너 그 이야기는 왜 해? 그냥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고 TV를 보든지 잠을 더 자던지 해. 나 밥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탈의실이 꽉 차서 그 근처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다가 형수한테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3년을 놀리더니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있었네요. 평소보다 좀 더 집에서 쉬고 있으니 형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죠. 그러면서 형수는 예전에 제 알몸을 본 이야기를 형에게 하는 겁니다. 형은 깔깔 웃으면서 좋아라 했죠. 그러면서 형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봐서 쟤랑 안 사귄 거야. 그렇게 부부에게 실컷 놀림을 당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형도 저를 따라서 나왔죠.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넌 결혼 안 할 거냐?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아니 그냥 여자가 없어. 그러자 형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형수 같은 여자는 어때? 형수야 성격이 괜찮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첫째 조카가 유치원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출장을 가게 돼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형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형의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유치원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다 들어와서는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 조카만 형수와 단둘이 있었는데 제가 가자 조카가 저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왔는데 자기만 아빠가 안 와서 좀 시무룩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오니까 표정도 환하게 바뀌고 굉장히 즐거워했죠. 저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저와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따님이 두 분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저랑 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유치원 행사가 다 끝나고 저는 형수와 조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조카는 피곤한 지방에서 금방 잠이 들었고 저는 형수와 커피를 마시면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수가 말했습니다. 요새 오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애랑 관련된 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애가 우선이었단 말이야. 오늘같이 유치원 행사가 있었으면 진작에 휴가 내서 무조건 왔을 텐데 널 대신 보내다니 변했어. 그 말에 저는 덩달아 당황했습니다. 설마 출장이라잖아. 회사 일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름 회사에서 힘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하다는 거지. 사실 형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에게 별일 아닐 거라고 안심시켜주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저에게 가족들끼리 캠핑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죠. 그러자 형이 조카가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아직 가족들에게 말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형에게 그럼 내가 만나는 여자도 함께 데리고 간다고 하자 형이 엄청 놀라더군요.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에 형이 미리 예약해놓은 캠핑장으로 제가 만나고 있는 여성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었죠. 조카가 졸려하자 형수는 조카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가더니 형이 좀 취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여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 와이프랑 내 동생이랑 몸도 본 사이예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여자친구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형수랑 나랑 대학 친구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사고로 생긴 일이야. 그냥 웃고 넘어간 해프닝일 뿐이니 이상하게 생각 마. 그러자 형이 저에게 말했죠. 야 너도 형수 정도면 결혼할 만하다고 했잖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형이 형수 같은 사람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내가 형수 같은 사람은 싫다고 하냐? 그렇지만 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아주 분위기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막말을 했죠. 결국 저는 형을 텐트로 집어넣었고 여자친구와는 그날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형에게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러자 형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는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에게 연락이 왔죠. 이번 주말에 자기가 바빠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조카와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난색을 표하자 형은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낙을 하고 주말에 형수랑 조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그래도 조카의 재롱도 보고 오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재미는 있었죠. 조카와 형수를 집으로 바래다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처에서 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형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몇 년 전에 형에게 고백을 했었다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그 여자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어버렸네요.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회사에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뒀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놀라는 사이 두 사람은 헤어졌고 형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저는 형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수는 일요일인데도 형이 또 출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형의 회사로 갔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형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날 저는 형을 만나러 형네 회사에 갔어요. 형 회사 앞에 도착하니 마침 형과 그 여자가 회사에서 나와 택시를 잡더군요. 저도 택시를 잡고서 그 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택시는 병원으로 들어갔고 병원 안에서 저는 형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핀다는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왔다면 목적지는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두 사람을 찾았지만 둘 다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안을 이잡듯 뒤졌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형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형과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때 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지만 형은 역시나 조카 핑계를 대며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형과 단판을 지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곤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됐고 형은 저희 집에 왔죠. 그런데 조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조카는 팀장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오늘 셋이 더 재밌게 놀자고 하더군요. 계곡이 보이는 펜션에 자리를 잡고 낮부터 저희 셋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까 기분도 좀 풀어지고 술에 점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형수도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서 형에겐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취했는지 먼저 휘청거리면서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넌지시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은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면서 일단 마시자고 하면서 계속 술을 따라줬죠. 형이 주는 술을 계속 받아먹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제 옆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제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저희 형수였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얼른 이불을 형수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더군요. 다행히 형수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방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봤지만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형수가 깨기라도 한다면 파렴치한 놈이 될 거란 생각에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긴 문은 열리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문을 부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형수가 잠에서 깰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발길질을 하자 문이 헐거워지면서 문고리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형수는 아직 잠이 들어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서 형을 찾았습니다. 형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흥분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거 형이 다 꾸민 짓이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형은 매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왜 형수 별로야?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형 도대체 왜 이러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 그 여자랑은 병원을 왜 갔어? 애 생긴 거야? 그러자 형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형은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횡대부암이라는 희귀한 암이라고 했죠. 치료를 받는 중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치료가 힘든 시점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알릴 용기가 없어서 숨기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남겨질 아내와 딸이 너무 걱정이 됐는데 제가 아내와 친하고 조카도 저를 잘 따르니 제가 형수와 결혼을 하면 그래도 맘을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형은 형수의 술에 수면제를 타서 잠에 빠지게 하였고 제가 형수와 한 방에 있게 되면 둘이 마음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직원은 회사에서 고통을 참고 있을 때 형의 상태를 눈치채고는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주곤 했었다고 했죠. 저는 형을 끌어안고서 엉엉 울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형수와 조카를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다음날 형은 형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형의 치료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형은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형은 떠나기 바로 전에도 저에게 형수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결혼은 아니어도 형수와 조카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제야 형도 안심한 듯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